안녕하세요. 여기는 덕소고 2학년 2026년 중간고사 적중문서 영상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스에듀 고등부 영어 담당 이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담당 오세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영어 담당하고 있는 김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수하고 기하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가 4월 16일 영어를 첫날로 시작을 해서 17일날 기하 그리고 21일날 대수까지 일주일에 거쳐서 대충 이제 쭉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세 과목 모두 저희가 분석을 마쳤고 한 줄로 전체적인 시험을 요약을 하자면 결국 이제 본원에서 나갔던 자료들에서 이제 만큼 적중이 됐었고 그다음에 몇몇 문제들로 이제 변별력이 있었다라는 공통적인 흐름이 보였습니다. 특히 수학은 조금 문제가 좋습니다. 그 중간고사인데 문제 잘 냈어요. 상위권 변별이 되게 잘 되어 있고 그 다른 친구들을 풀렸을 때도 문제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이번 문제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영어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조금 어땠을까요? 시험에 대해 어떤 본격적으로? 일단 독서고 2의 영어 같은 경우는 선택형 34문항에 그래서 이제 서술형이 없이 객관식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구조인데 10문제짜리 1점짜리의 어휘 문장이 이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34번까지는 일반적인 모의고사 영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실 문항 수는 34문항이 많아 보이지만 1에서 10번까지의 우리 단어, 단순, 암기 문항, 그러니까 어휘 문항이 각 1점이었고요. 나머지 이제 독해 24문항이 대략 3.6에서 이제 4점 정도 되는데 이 말은즉슨 사실은 문법보다는 독해 비중이 90% 그리고 이번에 시험 난이도가 사실은 영어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내셔서 어휘만 놓치시면 2등급 그리고 독해 실수하시면 3등급으로 쭉 떨어집니다. 등급컷 말씀드리면요. 1등급 94.3점, 2등급 68.7점, 3등급 44.2점입니다. 그래서 1등급하고 2등급 차이가 25점 이상이라서 상위권과 중위권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어 시험 중간 좀 자료 적중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되었을까요? 영어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시험 전에 배포했던 노트 자료, 파이널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24문항 중에서 18문항, 75% 정도가 적중했고요. 그 부분을 점수로 환산하면 67.6점 정도가 됩니다. 즉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중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만 했더라도 2등급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점수였다고 볼 수 있죠. 네, 특히 이번 시험에서 나왔던 이제 17번 문법 문제가 저희 파이널 어법에서 나왔던 15번 문제랑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discouraging이라는 이제 단어까지 완전히 동일하게 나와서 지금 번호만 다릅니다. 이제 5번에서 4번 정도에서만 이동한 정도고 사실상 그냥 완전히 똑같은 제출제의 수준이었습니다. 27번 문항 순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답 CBA까지 똑바로 맞춰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파이널을 고심해서 내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이널만 성실히 푼 학생들도 시험장에서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적중이 좀 됐다 보니까 만약에 1점짜리 어휘 문제 10개를 더 맞췄다라고 생각하면 77.6점이 되고 그렇다면 2등급까지는 좀 안전하게 확보가 되는 숫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배부해주는 파이널을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가 좀 안정권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갈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적중하지 못한 남은 6문항은 어떤 거였나요? 자, 우선은 저희가 적중하지 못했던 그 6문항은 일단 시험 문제 기준으로 12, 13번, 그리고 15, 18번, 21번, 32번 이렇게 총 6문항인데 이 친구들, 이 문제들의 특징이 모두 좀 동일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제 유형인 2문항, 그러니까 12번, 1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중을 시키지 못했는데 이 2문항 전부 다 외부 지문, 시험 범위 외의 외부 지문이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맞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8번, 21번, 32번도 또 동일하게 외부 지문에서 어법 해석 계열 문항이 나왔는데요.
이 문항들은 사실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고난도로 분류되는 지문들이라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처음 만났으면 좀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15번 같은 경우는 조금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용 이해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 원에서 이미 외부 지문에 대한 것도 수업을 어느 정도는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할 만큼 공부가 조금 덜 됐다면 좀 시험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6문항, 그 6문항은 전부 다 이제 외부 지문 그리고 추상적 주제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통 시험이 끝나면 놀죠. 아예 수업도 잘 집중 안 하시고. 그런데 외부 지문을 맞추겠다, 변별을 좀 키우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집중하셔야 하는 겁니다. 매번 남들이 똑같은 범위 내에서 공부해봐야 똑같은 점수 받으시니 결국은 시험이 끝난 그 시점부터 바로바로 외부 지문 나갈 때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좀 그렇게 문제들 틀렸을까요, 좀? 이번에 학생들 가장 많이 틀린 패턴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놓고 내용 주제 다 알아놓고 성지 단어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결국 나오는데요. 그나마 봐줄 만한 건 33번 요약에서 조금 단어가 어려웠다라고 봐줄 만한 부분은 있는데 사실 이런 거 말고는 단어만 알았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약점이라고 보려면 좀 꼼꼼함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서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내용 일치를 조금 디테일하고 또 이제 애매한 부분을 바꾸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그런 함정에 전부 다 걸려서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어법, 판별 관련해서 저희 어쨌든 시험 문제에서 17번은 파이널에 있었으니까 저희 친구들은 대다수 다 잡았고 이제 문제는 18번 외부 어법인데 이 부분들은 평소에 뭐 사실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단골 소재이기도 하죠. 분사, 수동태, 관계사 이쪽은 평소에 어법 훈련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훈련 없으면 좀 놓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좀 어땠을까요? 이번에 지금 들어온 얘기로는 1컷 점수가 74.6, 2컷이 49.4점입니다. 그러니까 2컷이 49.4점이면 상상하시겠지만 3컷은 조금 점수가 근데 3컷이 조금이 아니라 또 차이가 엄청 커요. 1, 2컷 점수 차이가 아까 이제 영어에서 25점 말씀하셨는데 1, 2컷 점수 차이가 25점입니다. 그리고 2, 3컷 점수 차이가 20점. 그리고 저희 시험지지 보시면 알겠지만 4.8부터 5.3점까지 배점이 좀 다른데 5점짜리 한 4-5개 차이로 등급이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실수도 물론 실수고 요 배점 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 지금 학생들을 보면 어려운 문제들에 좀 집중하느라고 쉬운 걸 실수해서 틀려버렸어요. 근데 쉬운 것도 4.8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실수 몇 개 하면 등급이 후반부로 내려가게 되는 형태들이 생겨서 특히나 이 5점 넘어가는 문제들, 물론 거기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 9문제가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중심권이고 또 하나 이제 보이지 않는 거는 계산 실수를 안 하느냐. 실수의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요 5점짜리 9문제를 꽉 잡아야 되는 것,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치러내는 것,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변별을 지금 보시면 뒤쪽 문제들이 그 부교재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숫자를 바꿔서 내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20번, 19번 이런 것들은 시험을 막 집중해서 좀 준비를 할 때 보면 설마 요게 나오겠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걸 좀 내신 부분들이 있어서 아차 싶어하는 친구들 좀 있을 거고요. 맨 뒤는 오히려 좀 19, 20, 뭐 3문제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10번 때 중반부 쪽에 당황스러운 문제들, 14번이나 15번 문제들은 좀 당황할 만한 문제들을 집어넣으셨고 또 교재에는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뺀다거나 이렇게 변형을 좀 주시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숙제로 했으면 잘했을 거예요. 시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차분하게 풀면 잘했을 텐데 시간 안에 푸는 시험이었을 경우에 좀 애를 많이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취약점이랑 자연스럽게 이걸 이제 해결하면 기말을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고 점수 분포를 봤을 때는 기말은 얘보다 쉽게 내야 정상인데
지금 봐서는 3개 학년 중에서 2학년이 시험을 제일 잘 내셔서 이 분위기를 그냥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학생들이 이렇게 좀 많이 시간 투입이나 에너지 투입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해볼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지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 기말에는 지금 포인트는 이제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단원이 달라지겠죠? 근데 단원이 달라져도 케이스 분류하는 부분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를 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교재에 있다고 똑같이 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럼 그래프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특징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삼각함수는 기말에도 시험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무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지수 로그 또한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뒤에 수열 부분에 지수 로그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범이 누적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하시되, 꼭 나오는 중요 포인트들을 잡아가는 것, 그리고 그게 이번에 중간고사 때 좀 들어갔으니 중간고사 때 분석을 좀 제대로 하시고 그거에 관련된 연습을 학원과 같이 진행하신다면 기말고사 준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기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땠을까요? 기하는 오히려 성적이 좀 재밌어요. 기하는 1컷이 88.9점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기하는 아무래도 사람 수가 조금 줄었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 잘하는 사람들 1등급 인원수도 줄고 잘하는 사람들은 고정이니까 그 친구들은 어떻게 내도 1등급을 맞는 이런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컷이 68.1, 3컷이 49.6점이에요. 기하를 수학에서 먼저 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거라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문제를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대수랑은 좀 다르게 이건 3.8부터 6점까지, 그러니까 이제 배점 크게 크죠. 그래서 이제 큰 거를 잘 맞았을 경우에는 점수가 쭉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점. 그 다음에 이거 은근히 1번 이런 거 실수 좀 많이 했어요. 도형이다, 기하다라고 하니까 도형을 많이 집중하다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문제에서 좀 실수한 친구들이 많고, 오히려 도형 부분들은 좀 잘한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도 이제 특별히 어려운 문제들은 뒤쪽에 배치를 했는데, 요번이 기하가 제도가 바뀐, 책이 바뀐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원래 공간도형이 기말에 있다가 중간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도형이 원래 수능에서도 좀 심한 문제를 담당하던 녀석이 중간에 들어가서, 도형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요 도형은 어렵다 쉽다를 결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형이 나왔으니까 일단 입체 도형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원기둥 문제 같은 거 그것도 맨 뒤에 배치해서 애들이 좀 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문제들도 좀 있고, 시간 부족을 느낀 친구들도 좀 많고, 그래서 뒤에 한 3-4문제 정도는 조금 전통적인 수능 대비하는 문제로서도 손색이 없는, 이것도 좀 제 생각에는 문제를 되게 잘 내신 편에 속해요. 대신 앞쪽에서는 점수를 좀 주려고 많이 애쓰신 것 같고, 따라서 뒤에 한 4-5문제 정도는 기말에도 공간좌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은 복습하시고 다시 한번 어떻게 내는지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거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기말고사 대비, 그리고 뭐 이제 기말고사나 방학까지 해서 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일단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학생들의 약점을 기준으로 3가지 정도 잡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면 어휘에 대한 수업이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휘가 어쨌든 선지에서 바뀌는 것은 전부 다 동의어고, 그 다음에 또 답이 되는 것은 반의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수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제 등급별로 좀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3-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사실 뭐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것 이런 것보다 구조 분석 그리고 그 자체, 그리고 문장 단위로 해석, 그것도 좀 정확하게 시키는 연습을 좀 더 강화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1-2등급 학생들은 사실상 패러프레이징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문해력적으로 본인이 해석은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싶은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독서 고1과 약간 중복되는 똑같이 공부시킬 내용인데요.
결국 중상위권 학생들은 외부 지문을 잡아야 그 1등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격적인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 잠깐 하고 이제 방학 이용해서 외부 지문 독해를 좀 열심히 시킬 생각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가 되나요? 대수, 기하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기말고사 시험 범위, 사실상 누적이 되는 이 범위가 원래 모의고사에서도 킬러 문항들이 들어가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고, 그 모의고사를 저희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내신 고난도 문제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분류 훈련들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을 좀 반영해서 수업에 녹여내겠다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벡터, 기하에서는 벡터, 대수에서는 수열, 그 자체만으로도 조금 깊이감들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를 살짝 하겠지만 이 5월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공부할 거는 조금 준비를 하면서 자기 시간을 갖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전달드리고 싶은 게 이제 2학년이 수능이 딱 1년 남은 이 시점에서 아이들이 사실 내신에만 집중을 하고 모의고사를 조금 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모의고사를 결국 수능까지도 봐야 되고 입시에는 둘 다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오히려 모의고사 준비하기에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또 내신할 시기는 지금 힘드시잖아요. 바로 기말 힘든데 라고 생각하실 때 살짝 방향을 바꿔서 모의고사 준비를 이때 하면서 다시 준비를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덕소우기 공무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